종아리가 계속 시꺼매져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핫팩입니다. 그 친구분이 미리 이렇게 완전 안전을 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동훈아 잘 지내니? 완전 안전. 자, 겨울철 생활 안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네. 옷은 두꺼운 옷을 한두 개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겨울철이면 온도가 춥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춥기 때문에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옷은 한 겹 이게 두꺼운 것보다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얇은 옷 여러 개 입으면은 더 그래도 춥지 않나? 따뜻한 롱패딩 이런 거 하나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있는 것이 보온도 더 잘 된다고 하고요. 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사람의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앞서 1편에 나왔던 것처럼 낙상의 위험도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이제 겨울철 되면은 목도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필수 아이템이죠. 판에 보면은 목도리를 막 무릎 밑에까지 길게 늘어가지고, 물론 이게 패션일 수 있어요. 이게 패션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목도리를 길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이게 목도리를 이게 목에 감겨 있잖아요. 네네. 감겨 있어가지고 요게 밟고 넘어질 수가 있고요. 겨울철엔 특히 넘어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밟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에 메고 있으니까 목이 이렇게 확.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목이 갑자기 졸릴 수가 있어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도리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매줘야 되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목도리를 메고 이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목도리가 이렇게 그 지하철 문에 끼어가지고 다음 정류장 같이 그대로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못 볼 뻔했네요. 제가 진짜 그 약간 그 강아지의 마음을 그때 좀. 네 번째로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요거는 우리 겨울철 눈 오는 날 안전에도 했었죠. 복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홈이 많이 패여있는 신발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홈이 패여있지 않는 신발보다 홈이 이렇게 많이 패여있는 신발이 이렇게 빙판길이나 또는 눈길에서 훨씬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요. 또는 그 요새 보면은 그 스노우 스프레이라고 해서 스프레이가 또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발바닥에 미리 뿌려놓고 이렇게 외출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한 겨울철 생활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나 때는 참. 온풍기 주변에서 친구들이 뛰어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코드에 걸리게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온풍기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이라든지 요때는 화상이라든지 뭐 화재까지도 날 수가 있으니까 온풍기 주변, 온열기 주변에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상을 입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저온 화상에 걸리는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저온 화상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온 화상은 조금 낮은 온도, 네네, 맞습니다. 따뜻한 온도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때 일어나는 화상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겨울철에는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그 전기장판이라든지 온풍기 또는 핫팩 이런 온열 기구들을 많이 써요. 저만 해도 겨울이 되면은 이제 그 침대에 전기장판 놓는 거를 이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전기장판이 따뜻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틀어놓고 잠이 들면요, 이게 그냥 따뜻한 온도여도 이게 3-4시간 오랫동안 열을 받으면 사람이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온 화상들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또 이 전기장판이 이렇게 장판 안에 전선들이 이렇게 막 엄청 오밀조밀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선에서 이제 열이 나는 그런 원리인데, 이제 보통 전기장판을 이렇게 24시간 방바닥에 펴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하긴 하는데 청소를 잘. 아무튼 코드 뽑아 넣으시고. 그런데
이거 이제 청소할 때 전기장판을 이제 접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장롱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전선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일반 이불처럼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면은 안에 전선이 끊겨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경우 뭐 다른 온열 매트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침대용하고 네. 바닥용이 다릅니다. 네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써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있기 네네.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전기장판 꼭 끄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7번째, 핫팩입니다. 핫팩. 요거 친구들 많이 갖고 다니죠. 네네. 요새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죠. 네. 저도 핫팩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전화상 입은 친구를 봤습니다. 네. 이거 군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네. 네. 군대에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발바닥 쪽이 너무 추우니까 네. 이게 종아리 쪽에다가 종아리 쪽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붙이는 핫팩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종아리가 계속 시꺼매져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핫팩입니다. 그 친구분이 미리 이렇게 완전 안전을 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동훈아, 잘 지내니? 아마 화상은 나아지기 힘들 거예요. 네. 핫팩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잘 해주면 이게 80도, 9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온도가. 80도, 90도까지? 물 끓는 온도가 100도시면 그렇죠. 거의 거의 끓는 물을 이렇게 피부에 붙여놓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뜨거운 음식과 음료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겨울철 되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뭐 라면도 많이 먹고요. 그 길거리에서 먹는 뜨끈한 어묵국물. 네, 그렇죠. 그거 마실 때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게 연기가 이제 수증기가 나는 걸 보고 이제 뜨겁다 이런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맛있겠다 하고 한 번 먹고 입천장이 이렇게 다 되는 네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상당히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안에 많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화상을 입어서 이게 혀나 뭐 입천장이 그냥 뜨겁게 데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심할 경우는 이게 네, 물집도 잡혀요. 물집도 잡고 다 네. 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화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화상을 입게 되면요, 그 열기가 점점 피부 안으로 이렇게 점점 넓게 퍼지거든요. 깊이 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피부 속 그 진피라고 부르는데 네. 그 피부 속 근육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차가운 물에 최소 10분 이상 계속 대고 있어야 되군요. 네, 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대고 있으면 되느냐? 119가 올 때까지인가요? 네, 물론 이제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119에 신고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그냥 가벼운 화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피부가 쓰리지 않을 때까지 또는 안 아플 때까지 네, 또는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그 빨갛게 올라온 피부가 다시 원래 색을 되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차가운 흐르는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네, 일단은 바로 그냥 조치할 거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있고 예. 어른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혹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면은 네. 옷을 바로 벗으면 안 됩니다. 네. 옷을 바로 벗으면은 피부가 같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옷 그대로 흐르는 물에 씻는 조치를 네.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엄청 뜨거운 물건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으니까 찬물보다는 차가운 얼음을 더 이렇게 대면은 훨씬 빨리 치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화상을 입으면 피부 조직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무 차가운 얼음을 이렇게 갖다 댄다? 그러면 동상을 같이 입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차가운 물 네, 그렇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젖은 장갑. 네. 젖은 장갑 왜 안 되죠, 선생님? 네. 장갑은 보통 이제 손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데요. 이제 눈싸움을 하느라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물에
물이 됐다든지 또는 손에 있는 땀이 이제 많이 젖어서 네. 축축해지는 경우에는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젖은 장갑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도 같이 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때는 바로 동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장갑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여러분들 뭐 젖은 신발 계속 신고 다니는데 네네. 이것도 얼어버리면 발에 동상을 입습니다. 네네. 그래서 젖은 신발도 바로 갈아 신거나 실내로 빨리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발끈은 적당히 묶어야 됩니다. 보통은 네. 신발끈 세게 묶는 친구도 있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겨울철에는 신발끈을 조금은 느슨히 조금 느슨하게 묶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요 너무 차가운 온도에 닿아서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러면은 그쪽에 동상을 입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같은 것도 적당히 네네. 묶어주는 거 요게 네.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게 비비지 않깁니다. 네. 보통 이제 겨울철 추우면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죠. 예. 이제 마찰열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이시네요. 그럼요. 예. 이과 출신입니다. 마찰열을 일으켜가지고 체온을 좀 높이곤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막 손을 비빈다든지 몸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입은 경우에 이제 동상을 입었으니까 체온을 높여준다고 막 이렇게 비빈다든지 동상을 입은 상태에서 네. 너무 세게 비비면 동상을 입으면은 이미 손이 이렇게 피부의 조직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그 피부 조직을 이렇게 세게 막 문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2차적으로 손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동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세게 비비면 안 되겠네요. 주무른다든지 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상을 입기 전에 집으로 실내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겨울철 생활안전, 옷 입는 복장, 그리고 화상 예방, 동상 예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겨울철 생활을 완전 안전하게 보내세요.